여기 한 여성이 넓고 쾌적한 부엌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영상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상당히 익숙한데요. 백종원 씨의 레시피를 따라하며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네요. 몇 번을 다시 돌려보고 돌려보던 그녀는 결국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대체 그녀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한식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미국 뉴욕에서 온 사연인데요. 놀랍게도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이분이 다녀오셨다는 한식당이 미국에서 한식당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식당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사연자분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제가 이분을 대신해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평범한 주부 루이사라고 합니다. 제 취미는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맛보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은 유튜브를 확인해 레시피를 따라 만들곤 하죠. 그런 제가 최근에는 한식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한식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언제인가 한번 중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 갔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발효 음식으로 유명하고 건강에 좋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김치는 쓴맛이 나고 너무 느물느물해서 마치 먹으면 안 될 음식처럼 보였었죠. 저의 첫 한식 도전기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저는 한식을 거들떠도 보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깔끔하고 정갈한 일식이나 채소가 많이 들어가고 가벼운 느낌의 베트남식을 선호했죠. 한식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트렌드에 민감한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제 친구 하나가 저희 집에 놀러 올 때 가져온 무언가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건 미국에서 한창 유행하고 있는 한국의 라면이었어요. 맵기는 엄청 매웠지만 또 맵기만 한 게 아니라 살짝 달짝지근 한맛이 일품인 라면이었죠. 구하기 힘든 거였는데 트렌드에 민감한 제 친구의 딸이 친구에게 부탁해서 왕창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과거 한국 음식을 먹고 실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입에 가져다 대길 꺼려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굉장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서 먹어봤습니다. 세상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친구들은 정말 맛있다며 라면 봉지를 찍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자신도 사서 먹어봐야겠다면서 말이죠. 저도 이 라면은 생각 외로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먹어봤던 한식이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죠. 제 친구 마리아는 딸이 한식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저기 식당에서 한식을 먹어봤는데 채소도 많이 들어있고 영양이 잘 잡혀 있어서 다이어트식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가 싶었어요. 마리아가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서 입맛이 아주 고급스러운 아이였는데 갑자기 한식이 너무 맛있다고 말을 하니 뭔가 싶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아한 표정을 담아 친구에게 내가 최초로 먹어봤던 한식이 최악이었다고 말했죠. 그러자 친구는 제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하더니 혹시 네가 갔던 곳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대답했죠. 제가 한국어나 중국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중국어와 한국어를 구분할 정도는 됐거든요. 그러자 제 친구는 그게 문제라면서 중국인들은 돈이 되는 냄새는 기가 막히게 알아서 일식이 유행할 때는 일식집, 한식이 유명할 때는 한식집을 크게 오픈해서 돈을 버는데 음식이나 위생 상태는 엉망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신도 한식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지역에 있는 한식당이라는 한식당은 모조리 찾아다녔는데 이상하게 몇 군데의 식당은 향이 독특하고 원래 먹던 맛과 완전히 다른 맛이어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이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에 빠졌어요. 사실은 제가 제대로 된 한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는 게 좀 충격이었죠. 마리아는 제 충격받은 표정을 보더니 낄낄대며 자칭 한식 소비 마스터인 자신이 한식을 함께 먹어주겠다며 약속을 잡자고 말했죠. 그렇게 마리아와 저는 한 한식당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마리아의 손에 이끌려간 곳은 정식당이라는 곳이었어요.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한국 음식점의 인테리어나 분위기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저로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여기가 한국 음식점이라고? 라멘집이나 이자카야 같은 분위기를 상상했는데 내부는 마치 고급 갤러리 같았어요. 은은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 깔끔하게 정돈된 테이블 세팅, 이게 정말 한식당인가 싶었죠. 이곳은 코스 요리 전문점이었어요. 줄무늬 전갱이, 문어, 관자, 북극 곤들매기, 방어김밥, 갈비, 사과, 도라르방, 호두과자 등등 여러 음식이 등장했죠.
모든 음식들이 전부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리되 한국의 특징적인 맛이 더해져 완전 처음 맛보는 신선한 맛을 선사했어요. 입안이 행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마디로 미쳤다 였죠. 마리아는 저를 보며 웃으며 한식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정식당을 방문한 뒤에 저는 완전히 한식바가 돼버렸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인들의 밥상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고루 조화를 갖춘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뉴욕에 있는 다양한 한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맛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콩비지찌개, 돌솥비빔밥, 정말 다양한 음식이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치킨도 정말 놀라운 맛이었어요. 맥주랑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갔다가 둘이서 맥주를 거의 괴짝으로 마시고 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한식을 찾아다니며 먹다 보니 집에서도 한번 해먹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감하게 한식을 직접 요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료 구하기였어요. 평소에는 일본 마트에 종종 가긴 했었는데 한국 요리에 필요한 재료는 거기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뉴욕 코리아타운에 있는 마트에 가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그냥 한번 둘러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그런데 막상 코리아타운에 들어서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고추장, 쌈장, 김, 불고기 소스, 잡채용 당면 등 전혀 모르는 재료들이 눈앞에 가득했죠. 냉동 코너에는 삼겹살과 한우 소고기가 진열돼 있었고 반찬 코너에는 이름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었어요. 평소 일본 마트에서 보던 생선과 조미료가 전부였던 저에게 이건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게 다 한국 음식 재료라고? 뭐부터 사야 하지? 익숙하지 않아서 한참을 헤매던 중 마트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얼떨결에 말했죠. 불고기 만들고 싶어요. 그러자 직원은 불고기 소스를 추천해 주었고 저에게 잡채용 당면과 버섯도 함께 골라줬어요. 그때만 해도 잡채? 이건 뭐지? 싶었죠. 그러자 직원은 불고기에 잡채용 당면을 추가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잡채도 은근히 만들기 쉬워서 유튜브에 레시피 보고 따라하시면 좋을 거라고 추천해 줬죠. 저는 직원이 알려준 대로 사보기로 했어요. 함께 카트에 담은 재료는 당면, 양파, 시금치, 당근, 버섯, 소고기였어요. 그래, 이왕 하는 김에 불고기 말고 잡채도 해보자. 집에 돌아와 요리 영상을 찾아보며 불고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이면서 요리사라고 하던 한 남성의 영상이었는데 영어 자막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영상을 따라서 만드는 다른 미국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불고기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불고기 소스에 고기를 재운 뒤 팬에 구워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잡채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당면을 끓는 물에 10분 동안 삶아야 하는데 처음엔 얼마나 삶아야 하는지 몰라서 쫄깃한 식감이 아니라 물컹물컹한 면이 되었어요. 실패한 당면을 보며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당신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탄생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잡채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의 농담 섞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두 번째 시도를 했어요. 이번엔 타이머를 정확히 맞춰놓고 삶았어요. 타이머가 울리자 재빨리 찬물에 헹구고 면의 쫄깃함을 확인했죠. 이번엔 성공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잡채가 만들어질 기미가 보였죠. 당근, 양파, 버섯, 시금치를 모두 썰어야 했는데 보통 일본 덮밥 요리는 재료 손질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잡채는 모든 재료를 얇게 썰어야 했어요. 저는 요리를 할 때 손질을 대충 하는 편인데 이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성이 진짜 대단하네. 평소에 냉동 조리식품을 오븐에 드거나 튀기거나 그냥 드면서 요리를 빨리 끝내는 스타일이었던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음식의 정성에 대해 처음으로 느끼게 됐어요. 진짜 요리를 하는 건 몇 시간이 걸리는데 먹는 건 몇 분이면 뚝딱 먹어버리니까 시간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요리를 완성해두고 사춘기라 밖으로 놔두는 두 아이와 남편을 불러내어 첫 한국 요리 파티를 열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만든 불고기와 잡채가 놓였고 남편이 농담을 던졌죠. 오늘은 정식당 셰프가 우리 집에 온 날인가 보네.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죠. 사실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식사를 잘 안 하거든요. 보나마나 친구들과 함께 맥도날드나 동네 골목의 피자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것 같았죠. 그런 아이들이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걸 보니 뭔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첫 숟가락을 먹는 순간 아이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거 우리가 가던 한식당 불고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에 힘들었던 재료 손질과 요리 과정이 다 보람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또 만들어 달라고 조르는 걸 보고 더 뿌듯했죠.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새로운 한국 요리를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밖으로만 돌던 아이들이 식사를 기다리며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는 게 너무 뜻깊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냥 밥만 먹고 다들 방에 들어가 버리거나 데이트를 하러 간다고 나가버렸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서로 자기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도 못했었는데 제가 한식을 요리하고 가족들이 한식을 먹으면서 조금씩 달라진 게 있어요. 먼저 항상 소화에 어려움을 느끼던 저희 남편의 장 트러블이 상당히 줄어든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한식을 먹는다고 거의 평생을 달고 살았던 장 트러블이 없어진다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의사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와 만나 이야기하고 오더니 한식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한식의 식단처럼 식단을 바꿔보라고 조언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둘째의 피부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여드름이 심해서 우리 둘째가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한식을 먹으니 여드름이 점점 줄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기름진 음식을 먹다가 한식을 먹어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식단이 바뀌어서 아이의 피부가 훨씬 좋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도 그걸 느꼈는지 요즘은 알아서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음식을 좀 멀리하고 대충 끼니를 때워야 할 일이 있으면 근처에 김밥 파는 곳을 수소문해서 김밥을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한식에 빠지게 되고 한식을 직접 조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느끼게 된 점이 정말 많아요. 그건 바로 한식이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김치, 된장, 고추장 등 발효 음식들은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비빔밥 같은 음식은 먹는 사람이 직접 염분을 조절할 수 있어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서 먹는 보통의 미국 음식과는 달리 한식은 맛이 단순하지 않고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쓴맛의 오묘한 조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식보다 한식이 훨씬 더 감칠맛과 담백한 맛이 많은 것 같아요. 한식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들도 많아서 신기함을 느낄 때도 많아요. 식재료가 다양한 만큼 음식의 색도 너무 다양해서 정식당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먹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식을 만드는 게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일인 거 아닌가, 한국인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민족인가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잠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식이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몸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음식인지 몸소 깨닫게 됐어요.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가족들의 사이도 좋아지게 만들어준 한식이 저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처음 도전했던 한식에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한식을 평생 먹지 않았으면 이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몸이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면 한식을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있는데 누가 보면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 정도예요. 그만큼 저는 한식에 빠져있고 앞으로도 계속 한식에 빠져있을 예정이랍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한식에 관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신 루이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먹는 한식이라 그런지 이렇게 좋은 음식이라는 걸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루이사 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장아찌나 갓김치나 깻잎 등등 다양한 식재료로 오묘한 맛을 내는 음식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한식의 우수성이 정말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을 많이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한식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정식당의 임정식 셰프님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